뉴욕시 버스 운행 서비스가 전면 개선됩니다. 연방이민 세관단속국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입법화한 건강보험 시장을 보호하는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과 하원은 각 타운 정부의 재산세 일부를 기부금 공제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따라 가결시켰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시 버스 운행 서비스가 전면 개선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는 23일 버스 운행 시스템 개선을 위해 2층 버스 운행, 버스 노선 전면 재조정, 버스 탑승 전 요금을 지불하는 선요금 지불제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TA가 이같이 대대적인 서비스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버스 운행 서비스가 점점 나빠지면서 시민들이 우버와 같은 앱 기반의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MTA는 이 같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스테이튼 아일랜드와 맨해튼 간 급행 노선에 2층 버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승객이 버스 탑승 전에 빈 좌석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앱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통국 관계자는 승객들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좌석이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TA는 이 밖에 2020년까지 모든 승객들이 버스를 타기 전에 미리 요금을 지불하고 버스의 모든 문에서 버스를 타고 내릴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승객들이 버스를 탈 때마다 메트로 카드를 수화파하는 시간을 줄여 운행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MTA는 이를 위해 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하고 버스 전용 차선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앤디 바이포드 교통국장은 뉴욕시 지하철, 버스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고서를 다음 달 공개할 것이라며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버스는 승객들은 A에서 B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매력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포드는 이어서 버스 네트워크를 정밀 검사하기 위해 다음 달에 대비하여 지하철, 버스 및 대중교통 서비스를 포함한 뉴욕시 대중교통의 재구성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23일 오후 캐나다 온타리오주 최대 도시인 토론토 한인타운에서 인도로 돌진한 밴 차량으로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건 현장인 노스요크의 핀치 애베뉴와 영 스트리트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한인 2명과 캐나다 동포 1명이 포함되었습니다. 한인타운 등이 밀집한 토론토의 번화가인 이 거리는 당시 화창한 봄 날씨에 점심 식사나 쇼핑을 하러 나온 직장인과 주민들로 붐볐습니다. 그러나 벼랑간에 인도로 달려든 흰 밴 차량에는 모두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통해 전해지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보면 당시 현장은 대학살, 악몽과 같은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승합차를 빌려 탄 용의자인 25살의 알렉 미나시아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교차로에 있던 사람을 치고는 인도로 돌진, 그대로 대로변을 따라 남쪽으로 약 1km가량을 질주했습니다. 용의자 미나시아는 범행 후 2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반 친구였던 샤린 차미는 그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기어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고, 또 다른 친구들은 미나시안과 함께 장애인, 행동장애 학생 등을 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수업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은 일단 그가 고의적으로 범행을 했지만
IS 이슬람 국가 등 조직화한 무장 테러 단체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사전에 요주의 인물로 당국에 보고된 인물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근 유럽, 미국 등 주요 도시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들이 특정 테러 단체와는 직접적 관련 없이 이들의 사상에 심취한 이른바 외로운 늑대,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에 의한 것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역시 관련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연방이민 세관 단속국이 이번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보스턴에 거주하는 브라질 출신 파비아노드 올리비에라가 겪은 억울한 사연을 조명했습니다. 미국인 아내와 5살 아들, 그리고 범죄 기록이 없어 영주권 신청에 급진전이 예상됐습니다. 또한 이민국 또한 이들의 결혼의 진정성을 인정했지만 IC가 만나길 원한다고 전했고 그는 IC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에라는 바로 체포돼 구금된 상태에서 모국인 브라질로 추방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연방법원에 진정을 낸 뒤에야 풀려났지만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IC에 의해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IC의 이런 행태는 현행 규정을 부정하는 모순적인 태도라는 지적입니다.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마더존스는 2016년 7월 영주권 발급 대상을 심사하는 동안 신청자는 미국을 떠나 있어야 하고 승인이 난 뒤 재입국하는 절차를 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ICE는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단체가 즉각 나서 지난주 ICE의 이민국 내 체포에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 시절 IC의 국장 대리를 역임한 존 샌드웩은 실적을 채우기 위한 쉬운 방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암호화폐 광풍이 대학가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학자금 융자 정보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에서 20일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가 학자금 융자로 받은 돈을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 구입에 사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대학생 1,600만 명 중 3분의 2가량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0만 명 이상이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대출금을 사용한 적이 있는 셈입니다. 대학생들이 학자금 명목으로 낸 빚을 암호화폐 구입에 쓰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대출금 상환 부담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늘어나는 채무를 갚기 위한 방법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것은 그만큼 대학생들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템플대의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중 36%가 과거 노숙 상황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대학 졸업생 기준으로 뉴햄프셔주 대학생의 경우 평균 학자금 채무가 36,350달러에 달합니다.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호기심과 빈곤한 경제적 현실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위험한 투자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뉴저지 주민들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금융정보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들의 평균 납세액은 19,977달러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저지는 재산세는 높아도 다른 조세 항목은 낮아서 적절한 상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납세하는 평균 납세액은 전국 평균치보다 8,000달러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주택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인 홈스테드 리베이트 수혜액이 올해부터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홈스테드 리베이트는 노인층과 저소득층 재산세 납세자를 위한 감면 프로그램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뉴저지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산층은 더 많이 내야 하고 고소득층은 더 적게 내는 폐해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안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비영리단체 세금정책센터는 뉴저지 납세자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폐지로 연간 세금 부담이 평균 3,500달러 이상 늘어났는데 크리스 크리스티 전 행정부에서 유류세까지 인상해 놓아 뉴저지 주민들은 매일 세금 폭탄을 맞으며 살고 있는 격이라고 전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을 포함하는 퀸즈 북동부 지역의 2018년 1분기 주택거래 중간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 올라 퀸즈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정보 및 중개회사 더글라스 엘리먼이 최근 공개한 퀸즈 지역 주택거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퀸즈 북동부 지역에서 거래된 주택 중간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7.8%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 지역에서 거래된 주택 평균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 16.4% 올랐습니다. 퀸즈 전체의 올해 1분기 주택거래 중간 가격은 55만 달러로 전년 동기 48만 5천 달러보다 13.4% 올라 뉴욕시 주택가격 고공행진을 견인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입법한 건강보험 시장을 보호하는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연방정부에서는 지난 11월 공화당 주도로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승인됐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함으로써 개인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항이 2019년 폐지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보험시장은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있는 계층이 주를 이루고 당연히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에 뉴저지주에서는 뉴저지 건강보험 시장 보호법을 뉴저지 상하원이 공동으로 발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에게 정책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세금 보고 기간 중에 벌금을 내도록 합니다. 이번 법안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의료보험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존 맥케인 의원은 연방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의료보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과 하원은 각 타운 정부의 재산세 일부를 기부금 공제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따라 가결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세제 개혁안이 지방세 등에 대한 공제 한도를 통틀어 최고 $10,000까지로 제한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 데 따른 해결책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의 각 타운 정부는 교육세를 포함해 주민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의 90%까지 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소득 보고 시 재산세를 기부금으로 분류해 $10,000라는 제한 없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필 머피 주지사 서명뿐만 아니라 연방국세청의 승인을 거쳐야만 입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번 법안은 말도 안 된다며 비판한 바 있어 입법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뉴욕시 월가의 상징인 황소에 맞섰던 용감한 소녀상이 이전됩니다. 지난 3월 세워진 이 소녀상의 키는 127cm이고 무게도 황소의 3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한 겁없는 소녀가 당당한 자세로 돌진하는 황소와 맞선 모습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녀상은 원래 일주일 정도만 전시될 예정이었지만 이같이 명물로 떠오르자 뉴욕시 당국은 체류 기한을 지금까지 연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동상의 불편한 동거는 올 연말 끝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최근 겁없는 소녀를 현재 위치에서 3블록 떨어진 뉴욕 증권거래소 부근으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 황소 동상의 조각가 아투로 디 모디카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용감한 소녀상은 미국의 힘과 번영이라는 내 작품 속 황소의 의미를 악랄하게 왜곡시키고 있다며 줄곧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해왔습니다. 생선을 단순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생선의 껍질로 패션계에서 수입까지 창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생선 양식업자들이 생선 껍질을 별도의 수입원으로 삼는 일이 번지고 있습니다. 양식업자인 후안 카스텔로는 생선 고기 외에 생선 껍질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주로 생선 살만 소비하고 껍질은 버려지는데 생선 껍질로 지갑 신발을 만들면 화려한 색감과 특별한 생산품으로 둔갑할 수 있다. 폐물로 버려지는 껍질을 이용하면 친환경 제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선을 일단 햇볕에 쪼이게 하면 껍질의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이러한 생선 껍질은 핸드백, 지갑, 신발, 키체인 등등 매력적인 상품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물론 생선 껍질은 비교적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소나 돼지의 경우처럼 큰 사이즈와 달라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작은 사이즈의 생선 껍질을 함께 이어붙여 자켓과 같은 많은 양의 껍질을 요하는 제품 생산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생선만이 갖고 있는 화려한 색감이 양식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수입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패션계의 디자이너들이 이 새로운 아이템을 더욱 멋지게 만들어가면서 시장에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선이 단순히 단백질의 공급원을 넘어서 패션계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면서 양식업자들은 생선의 살은 싸게 팔면서 생선의 껍질은 고가 제품으로 팔 수 있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의 한인 디자이너가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BMW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스크린의 개편 전 작업을 담당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UX 디자이너 홍다영 씨입니다. UX 디자이너는 사용자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특정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업을 맡습니다. 홍 씨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크리티컬 매스사 뉴욕 오피스의 약 200명의 직원 중 유일한 한인 UX 디자이너로 BMW 웹사이트의 개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홍 씨는 BMW의 모든 자동차 모델들을 한 페이지에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여러 자동차 모델들의 가격과 스펙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 씨는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뉴욕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대학원에서 UX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4월 2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22일 새벽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외곽의 한 와플 가게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모두 4명이 숨진 가운데 마침 식당 안에 있던 20대 흑인 남성이 용감하게 범인을 덮쳐 총기를 빼앗은 덕에 더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AP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메트로 내슈빌 경찰서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목한 영웅은 통신회사 AT&T 직원인 29살의 제임스 쇼 주니어로 그는 친구와 클럽에 갔다 오는 길에 와플하우스를 들렀다가 뜻하지 않게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4살짜리 딸을 둔 그는 영웅이라는 호칭에 부담을 표하며 그냥 살기 위해 한 일이라고 겸손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인이 쏜 총알이 팔에 스쳐 다치기도 했습니다. 뉴욕 경찰은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 지역에서 2명의 유대인이 공격을 받은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14일 새벽 3시경에 한 남자가 다가와 싸움을 걸면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면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날 이스트 플랫부시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50세의 유대인 남자에게 다가가 가짜 유대인이라고 부르며 목을 졸랐다며 증오범죄의 차원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의 체포에 5만 불의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20일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학생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오켈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경 메리언 카운티 포레스트 고교에서 스카이보체가 쏜 총에 학생 1명이 발목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당초 용의자가 이 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혔으나 현재는 다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기타 케이스에 총기를 숨겨 학교에 들어온 뒤 총을 발사하고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붙잡혀 구금됐습니다. 이번 총격은 지난 2월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참사가 벌어진 지 꼭 2달여 만입니다. 4월 25일 수요일 저녁 5시에서 8시에 뉴욕시 교육청이 24, 25, 26, 30학군 특수교육 학생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패밀리 협력의 밤을 개최합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장애 학생 학부모들과 학교 관계자가 특수교육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고 학습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대기오염 상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디오 뉴욕시장은 보건국이 최근 발표한 2018에서 2016년 뉴욕시 커뮤니티 에어 서베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후 뉴욕시 대기질이 가장 깨끗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에서 2016년 미세먼지 농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로 꼽히는 이산화질소, 산화질소, 탄소의 연평균 농도는
각각 27%, 35%, 24%로 줄어들었습니다. 릴리 로딩 뉴욕주 하원의원이 뉴욕시 교통국,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 베리 브루벤칙 시의원과 함께 오는 29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30분 퀸즈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자전거 헬멧 무료 배부 행사를 엽니다. 안전한 자전거를 이용한 홍보의 일환으로 교통국 직원들이 직접 헬멧 쓰기를 돕고 착용 방법, 수칙을 전달합니다. 뉴욕시 정부가 경범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도소를 보내는 것이 아닌 갱생 프로그램을 통한 재발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연간 3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판사는 형사재판에 회부된 청소년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갱생, 재활 프로그램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프로그램과 지속관찰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1입니다. 오늘은 문화복지 비영리단체 이노비에서 김재현 사무총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시고요.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영리단체 이노비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네, 그럼 이노비 단체 소개도 같이 해주세요. 네, 이노비는 12년 전에 이제 2006년에 뉴욕에서 시작했고요. 지금은 미국에서는 텍사스와 그다음에 DC에 지점이 있고 한국에서는 서울 그리고 중국에서는 심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복지 비영리단체입니다. 주로 음악과 문화를 통해서 이제 소외된 분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해드리는 단체고요. 네, 많은 봉사자분들 그리고 후원자분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는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뉴욕에서는 저희가 병원과 네네. 장애인분들 그리고 양로원 그렇게 이제 평소에 음악을 쉽게 접하기 힘드신 분들한테 음악회를 가지고 찾아가서 무료 공연을 해주는 단체로 시작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가시면은 구체적으로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뭐 침대가 있으면 그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시고 이렇게 이런 사진들을 봤었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장소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네네. 보통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병원에. 예를 병원 들어 뭐 안에. 식당이라든지 네네. 그런 약간 레크레이션 할 수 있는 방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저희가 이제 뮤지션 분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내려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아니면 혹여는 이제 침대에 침대채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오시거나 아니면 그거조차도 이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촬영을 하셔가지고 생중계로 병실로 다 이제 쏴주세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같이 다 함께 보실 수 있고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저희의 취지가 공연장에 잘 오실 수 없는 분들, 네. 이제 라이브 음악을 즐기기 힘드신 분들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공연장 같은 그런 완벽한 장소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연주자분들도 그런 걸 좀 감수해 주시는 분들을 네네, 많이 그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네,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지만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 열악한 그 환경에서도 사실 음악을 또 TV나 라디오나 이렇게 한번 거쳐서 듣는 것보다는 눈앞에서 듣는 게 또 확 다르잖아요. 네, 저희 아웃리치 공연에 직접 와보신 분들이 더 잘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정말 너무 틀리고요. 이제 저희가 지지난주에는 브롱스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을 저희가 3년째 나가고 있는데 이제 공연을 또 했었어요. 근데 그곳은 이제 호스피스 병원 자체가 이제 생을 마감하시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환자분들은 보통 거기 계시는 날이 한 26일 정도 되신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약에 가더라도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이제 안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공연을 해드리는 마지막 콘서트 정도에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왜냐하면 보통 이제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많이 드시고 이제 매일매일 약간 고통 속에서 계시다가 저희가
공연을 한다 그러면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내려오세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실 때는 보통 이제 다 기분이나 몸 상태가 이제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정이 어두우신데 공연이 이제 끝나고 나시면 다 웃고 계세요. 네. 다 웃고 계시고 이제 우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 음악이 주는 감동이나 힘이 네. 굉장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저희가 긍정적인 그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또 네네. 이제 긍정적인 희망을 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음악을 통해서. 네. 그러면 이제 피드백도 굉장히 좋고 이제 하루하루 절망 이렇게 저희가 그 들은 피드백 중에서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이제 보내고 계셨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다고 네 그런 피드백 많이 주세요. 아, 이렇게 듣기만 해도 네. 얼마나 좋으실까 할 텐데 네. 이런 좋은 공연을 또 하시는 연주자분들은 네. 어떻게 섭외가 되나요? 저희가 이제 지금 뉴욕에서만도 한 리스트에 한 200분 정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워낙 1년에 한 50번, 40회에서 50회 정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공연에 이제 연주자분들을 한 분 한 분 컨택한다기보다 음악 감독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분의 음악 감독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그 공연을 저희가 병원이나 그런 기관을 섭외를 하면 이제 음악 감독분 그 공연에 맞는 음악 감독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제 가능하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랑 그 연주자분들을 섭외하세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또 따로 이제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나요? 네, 보통은 그러시죠. 네, 왜냐면 네. 이제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저희가 뭐 카네기홀, 링컨센터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보다는 이제 그 기교가 뭐 화려하다든지 어려운 음악보다는 그 환자분들 상태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추천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런 음악들은 이제 뭐 연주자들이 평소에 연주를 한 것도 있지만 이제 새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따뜻하신 연주자분들께서 이제 시간을 내셔서 이제 리허설도 여러 번 하시고 악보도 이제 준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네, 정말 많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네. 거네요. 그러면은 또 이런 또 따뜻한 공연을 접한 환자나 또 아니면 장애아 가족을 위해서도 공연을 네. 하신다고 했는데 네. 반응이 또 어떤가요? 반응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노비가 하는 일이 이제 저희 모토가 스프레딩 해피니스예요. 그래서 행복을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 게 네, 저희의 네. 모토인데 제가 어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어루만지는 일이 아닌가. 근데 환자분들, 뭐 장애인 있으면 또 가족분들, 또 거기 스태프분들, 그리고 그 저희 봉사하시는 분들, 연주자분들도 또 많이 또 좋은 걸 얻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봉사를 하시면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모든 분들이 마음이 이제 따뜻하고 행복해 주실 수 있도록 이제 연결도 해드리고 이제 하는 네. 일이 이노비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네. 공연을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네, 좋은 공연 일이네요. 후에는 네. 이제 모두가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만 나누어도 행복이 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재현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 Media.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4월 24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